네. 지난 시간에는 그 리스트의 원소들 중에서 리스트에다가 그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함수, 메서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와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 그리고 extend라고 하는 메서드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아이템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사용 방법이 달랐죠. 메서드들마다 사용 방법이나 동작 방식이 조금씩 달랐던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원소를 추가를 하는 거에서 썼다면, 이번에는, 원소를 삭제하는, 아이템을 삭제하는 기능과 관련된 메서드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넘버스 만들어진 게 또 너무 많죠. 아마 그 여러분들 여러 번 실행하다 보니 여러 번 코드를 셀을 여러 번 실행하다 보면 안쪽에 있는 내용도 좀 많이 달라지고 뭐 그렇겠죠. 우리 다시 한번 리스트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2, 3, 그다음에 뭐 10, 20, 30, 5, 6, 7, 뭐 요렇게 한 9개 정도만 넣어볼게요. 1, 2, 3, 10, 20, 30, 5, 6, 7, 9개. 9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넘버스 출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자, 넘버스 점 하시고요. 점. 메서드 이름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제가 팝이 꺼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팝은 인덱스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기본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마이너스 1번 위치에 있는 값을 삭제한다는 뜻이에요. 인덱스 마이너스 1번은 어디에 있는 값일까요? 리스트에서 그쵸.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 제일 끝에 여기 제일 끝에 7이라고 하는 원소가 사라졌죠. 네, 한 번만 실행했을 때, 그 전에는, 어, 제일 마지막 원소가 7이었는데, 팝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6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요건 주석입니다. 리스트, 점, 팝. 그리고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만 했을 때, 리스트에,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아이템을, 아이템을 삭제해주는, 하나만 삭제를 한다. 가장 끝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아이템 한 개를 삭제해주는 기능이 팝이에요.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리스트는, 리스트는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 인덱스를 줄 수도 있어요. 인덱스 값을 넘길 수도 있어요. 인덱스 값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아이템, 인덱스 값을 아규먼트로 준 경우에는 이거는 리스트에서 인덱스 위치에 아이템을 삭제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원소를 삭제하고 싶다. 자, 여기 1, 2, 3, 10, 20, 30, 5, 6 이렇게 있었어요. 첫 번째 원소를 삭제하고 싶어요. 인덱스를 뭐라고 주면 될까요? 0이죠. 첫 번째 원소의 인덱스는 0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서 넘버스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세요.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삭제하기 전에는 여기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었죠. 인덱스 0번 원소를 꺼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여기가 뭐가 됐어요? 2가 됐죠. 얘가 삭제가 되고 그럼 2가 첫 번째 원소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래서 요걸 있거든.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덱스 0번, 0 위치의 원소 아이템.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아이템이란 뜻이죠. 첫 번째 아이템을 삭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0을 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삭제하는 메서드는 또 다른 메서드가 있어요. 넘버스, 점. 또 어떤 메서드가 삭제를 하는 건지 한번 찾아볼까요? append, 추가하다, 클리어, 깨끗이 하다, 지우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삭제하다는 뜻일 것 같고, copy, 복사하다, count, 개수, extend는 우리가 살펴봤고, 그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remove라고 하는 게 있네요. remove. remov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지우다라는 뜻이잖아요. 지우다. 자, 지우다는 여기 보세요. 아규먼트를 뭘 준다고 되어 있어요? value. 그쵸. 값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인덱스가 아니라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값. 자, 그럼 여기 e라고 해볼게요. 어, 위쪽에 넘버스에는 2라고 하는 값이 있나요, 없나요? 2라고 하는 값이 있죠. 그죠? 있으니까 2를 삭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remove 호출하신 다음에 넘버스 이렇게 해보시면 떻게 됐어요? 여기 2가 있었는데 2가 remove가 됐죠. 그래서 2가 삭제가 됐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remove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리스트 이름에서 remove 함수 이름 쓰시고 값을 주시면 돼요. 동작하는 방식은 리스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값 value를 삭제를 해줍니다.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라고 설명을 더 드렸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리스트 안에 같은 값이 여러 번 들어있을 수 있죠. 어, 근데 같은 값이 여러 번 들어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2라고 하는 값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여러 개를 다 지워주는 게 아니라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2를 하나만 지워주는 거예요. 하나만.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 개의 value를 한꺼번에 지워주는 게 아니고요. 2라고 하는 값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2라고 하는 값 한 개만 지워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넘버스를 만들 때 중복되는 값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실제로 그 중복되는 값들이 있는 경우에 한 개만 지워줘요. 한 개만.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까요? 간단하게. 뭐, 이번에는 테스트라고 하는 거 하나만 만들어 보죠. 테스트, 1, 2, 3, 1, 2, 이렇게 할 필요 없죠. 1, 2,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프린트 해보면,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곱하기 3을 했어요. 곱하기 3.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2, 3을 세 번 반복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삭제하기 전, 그 다음에 테스트, remove, 그 다음에 프린트, 삭제 후. 예. 요거는 어, 삭제 전, 그리고 여기는 삭제 후. 자, 요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테스트를 출력해보면,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있었죠? 맞아요? 2가 몇 번 등장하나요? 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remove는 어디 있는 것만, 첫 번째 있는 2만 삭제하고, 뒤쪽에 1, 2, 3, 뒤쪽에 1, 2, 3에서는 2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값 한 개만 삭제를 한다. 라는 의미는 중복되는 값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중복되는 값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한 개만 삭제한다. 어디에 있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값 한 개만 삭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요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팝이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로 지우기예요. 팝은 인덱스로 지우기, 리무브는 값으로 지우기예요. 두 가지 구별 가능하시겠죠? 팝은 꺼내다. 어떤 위치에서 꺼내다. 그래서 인덱스로 지우기고요. 리무브, 삭제하다. 값을 삭제하다. 그래서 같은 값을 찾아서 지워주는 게 리무브예요. 리무브고, 마지막으로 우리 넘버스. 넘버스는 지금 이런 상태였었죠. 이런 상태였었고, 넘버스 점, 그러니까 클리어가 있었죠. 클리어. 전체 삭제예요. 넘버스 하고 출력해보면 대괄호만 출력이 되어 있죠. 대괄호만. 그러니까 아이템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도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리스트 이름, 클리어. 얘는 아규먼트를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값을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삭제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아이템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비워준다 이런 뜻이죠. 깨끗하게 비워준다. 네, 어려운 거 있을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실 거고. 자, 리스트에다가 원소를 추가를 해봤고요. 추가, append, extend, insert 삭제해봤죠. pop, 그다음에 remove, clear. 원소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원소 변경. 아이템을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템을 변경하는 거는요, 함수를 이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인덱스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넘버스가 깨끗하게 비워져 버렸기 때문에 넘버스를 다시 만들게요. 간단하게 뭐 1, 2, 3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정수 3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맞아요? 그죠? 1, 2, 3이라고 하는 정수 3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자,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 1번, 그러면 인덱스 1번은 누구예요? 숫자 2죠. 숫자 2가 인덱스 1번이에요. 그죠? 그냥 컨트롤 엔터 하면 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죠? 여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100, 이게 변경이에요. 넘버스 다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죠? 2가 뭘로 바뀌었어요? 100으로 바뀌었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인덱스 몇 번에 있는 원소를 100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할당 연산자잖아요. 할당 연산자. 네, 등호는 항상 어떻게 동작한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해라. 왼쪽에 있는 게 어디예요? 리스트에서 인덱스 1번. 리스트 인덱스 1번 위치에다가 100을 저장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얘는 함수가 따로 없어요. 원소를 변경하는 거는 함수가 메서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리스트, 대괄호, 인덱스 이거 인덱싱이잖아요. 해당 인덱스의 원소를 찾아라 라고 하는 인덱싱이죠. 거기에다가 어떤 새로운 값을 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어
배웠던 메서드 중에서 넘버스 점 아까 보니까 count라고 하는 거 있었죠? count. 자, count는 개수를 세주는 함수예요. 개수를 세주는 함수인데 얘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value를 넣어줘야 된대요. value를 넣어줘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문서를 읽어보면 value가 나타나는 횟수를 반환해 준대요. 문서만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중복되는 네, 중복되는 게 몇 개인지를 찾아준다는 게 맞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죠. 넘버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원소 개수 세기. 원소 개수 세기라고 할게요. 넘버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2, 3, 그다음 뭐 4, 5, 6, 1, 2, 1, 2, 3 이렇게 할까요? 너무 많은가? 몇 개인가요?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죠, 11개. 네, 11개고요. 11개고, 1은 몇 번 등장하냐 하면 1은 3번 등장하고요. 2도 3번 등장하고요. 3은 2번 등장합니다. 4, 5, 6은 한 번씩만 등장해요. 그죠? 어. 자, 이렇게 넘버스가 있을 때, 자, 우선 이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냥 넘버스 이거부터 할까요? 넘버스 카운트 1이라고 해보세요. 1. 3이라고 나오죠. 3. 그죠? 리스트에서 1이라고 하는 값이 몇 번 등장하느냐 이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만약에 여기를 3이라고 하면 아까 3은 몇 번 있다 그랬어요? 2번 있다 그랬죠. 넘버스 리스트에서 값 3이 몇 번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3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2번 있잖아요. 2번.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사용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리스트가 있고요. 카운트가 있고요. value를 주시면 돼요. value.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에서 value가 몇 번, 중복되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 몇 번 등장하는지 개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중복되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원할 때도 있고요. 이런 거를 원할 때도 있고, 이런 거를 원할 때도 있을 거예요. 랭 안에다가 넘버스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11이라고 나오죠.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건 함수예요. 랭 괄호 안에는 이터러블 타입을 주시면 돼요. 이터러블 타입. 반복 가능한 타입을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함수입니다. 함수. 이터러블의 아이템 개수, 이터러블의 원소 개수, 아이템 개수를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만약에 문자열에다가 랭이라고 쓰면 문자열의 문자 개수들을 리턴해 주게 되고요. 리스트를 주게 되면 리스트의 원소 개수를 줘요. 음. 지금 넘버스는 리스트잖아요. 11개의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였어요. 리스트의 랭스가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11개입니다. 이런 뜻이요. 11개. 다른 함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함수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냐면 리스트 이름, 점, 그리고 함수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리스트에서 개수 세주세요. 3이 몇 개인가? 그런 의미였었죠. 근데 얘는 사용 방법이 달라요. 랭스를 알려주세요예요. 그냥 랭스를 알려주세요. 누구의 랭스?
넘버스의 랭스를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사용 방법 두 개 차이점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클리어도 보면은요, 다른 함수를 보시면 리스트 이름, 점, 그 다음에 함수 이름, 클리어. 리스트 이름, 점, 그 다음에 remove라고 하는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리스트 이름, 점, 함. 이것도 함수 이름이죠.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 왔었어요. 그죠? 그런데 랭은 좀 다르죠. 사용 방법이. 랭스를 알려주세요. 누구? numbers 랭스를 이런 뜻이에요. 두 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리스트에서만 사용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다른 녀석들은 리스트면 다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고 리스트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함수였었지만 랭은 리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니고요. 문자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hello 이렇게 할까요? 이거 몇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죠. 맞아요? 다섯 글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 넘버스의 아이템 개수를 알고 싶을 때 이거는 문자열 hello의 문자 개수 문자 개수를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뭘 사용하면 된다? 리스트에서도 랭을 사용할 수 있고 문자열에서도 랭을 사용할 수 있다. 요 안에는 이터러블 타입이면 다 가능해요. 반복이 가능한 타입들에서는 다 랭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원소 개수를 세는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 알려드렸고요. 카운트 메서드 알려드렸고, 이것과 비교해서 랭이라고 하는 함수도 알려드렸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리스트와 호 반복문. 예. 저희가 어제까지 while문, for문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두 가지 형태의 반복문을 다뤘었었고, 그죠? for 반복문은 사용하시는 방법이 for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고 in 다음에 이터러블 타입을 쓰고 콜론을 쓰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코드를 작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기본적인 형식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요거는 지워버릴 코드예요. 그냥 문법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이터러블 타입에서 값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 값들을 가지고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포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터러블에서 우리가 그동안 제일 많이 사용했었던 게 뭐였었어요? range라고 하는 거를 제일 많이 썼었죠. 그죠? range. 뭐 0부터 5까지, 1부터 10까지 이런 거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range라고 하는 함수도 이터러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였었고 문자열도 이 자리에 쓸 수 있었죠. 문자열도 이 자리에 쓸 수 있었고 리스트도 이터러블 타입 중에 하나예요. 반복이 가능한 타입 중에 하나예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꺼낼 수 있는 타입.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꺼낼 수 있는 그런 타입을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트도 이터러블 타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리스트는 for in 반복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for in에서 range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도 사용할 수 있고 리스트도 사용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자, 그러면 이런 그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넘버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계속 숫자만 하니까 재미가 좀 없긴 한데, 어, 뭐 문자열로 할까요? 문자열로? 그럼 넘버스라고 하지 말고, 랭귀지스라고 할까요? 랭귀지스. 너무 숫자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언어들, 이렇게 있죠, 언어들. 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가 아니고요.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들. SQL, SQL. 우리 SQL 공부했잖아요? 벌써 SQL 다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파이썬. 뭐, 또, 우리가 공부하진 않겠지. R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언어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 나중에 간략하게나마 뭐 소개를 시켜드릴 시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등등등. 자, 이렇게 하면 랭귀지스는 몇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인덱스는 여기 0번, 1번, 2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어, 문자열 3개를 저장하는 리스트인 거예요. 문자열 3개를 저장하는 리스트. 자, 반복문을 이렇게 쓰실 수 있으세요. for, x, in, len, 귀, 지스, print, x. 반복문이죠. range랑 다를 거 없잖아요. 그죠? 랭귀지스에서 첫 번째 원소 꺼내서 이런 일을 하고, 두 번째 원소를 x에다 넣고 똑같은 일을 하고,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똑같은 일을 하고, 그 다음 원소를 찾아갔는데, 없으니까 그때 포문이 끝나고. 이게 포문이 동작하는 원리죠. 맞아요? 어. 포문은 뒤에 있는 반복이 가능한 타입에서, iterable 타입에서 순서대로 첫 번째 원소를 변수에 할당하고 어떤 일을 하고요. 이게 끝났으면 올라가서 그 다음 원소를 찾아가서 그 다음 원소를 변수에 넣고 똑같은 일을 하고요. 끝나면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원소를 찾죠. 이 그 다음 원소를 변수 x에다 넣고 똑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그 다음 원소가 없으면 끝나고 나오는 거죠. 이게 for in 구문이었었죠. 리스트도 똑같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예요. 똑같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for in 구문은요, 인덱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값들을 하나씩 꺼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해 볼 수가 없어요.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어, 간혹, 간혹, 인덱스와 값을 같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을 때, 인덱스 몇 번에 어떤 값이 있는지. 그러니까 즉, 인덱스 0번에는 무슨 값이 있고, 인덱스 1번에는 무슨 값이 있고, 인덱스 2번에는 무슨 값이 있는지라고 하는 게 궁금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for문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인덱스와 value에 대해서. 앞에가 인덱스예요. 인덱스와 value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인덱스와 value는 쉼표로 구분한다. in. 그럼 뒤쪽에는 리스트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리스트를 쓰면 리스트는 뭐만 줘요? for in에서 리스트는 값만 주죠. value만 주죠.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예요.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 안에 리스트 이름을 주세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해볼게요. 인덱스 출력해 보고요.
인덱스 다음에 콜론을 쓸게요. 콜론 다음에 value를 출력해 볼게요. 실행해 볼까요? 인덱스 0번에는 SQL이라고 하는 값이, 인덱스 1번에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값이, 인덱스 2번에는 R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요거 잘 알아두세요.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enumerate. enumerate 안에 리스트 이름을 써주세요. 그러면 이 foreign 부문은 enumerate는 두 개를 줘요. value만 주는 게 아니라 index와 value를 같이 줘요. language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원소들을 꺼낼 때 얘는 인덱스가 0번이고 값은 SQL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를 찾아서 인덱스 1번이고 값은 파이썬이다.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원소로 넘어가서 여기가 이렇게 인덱스가 2번이고 값은 R이다. 이렇게 인덱스와 값을 같이 주는 함수가 무슨 함수? enumerate 함수. enumerate 함수.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자주 리스트와 함께 for in 반복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예요. 자주 사용되는 함수. 네, 주석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때 뭘 사용한다? enumerate를 사용한다. enumerate를 사용한다. 네, 이 패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패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게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네,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 그래서 뭐 리스트를 포인 구문에서 사용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드리고 연습 문제 간단하게 드릴게요. 연습 문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텍스트 셀 하나 더 넣고 소제목으로 연습 문제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다음과 같은 순서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첫 번째, 빈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empty list. 변수 이름은 number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s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 만들고 대괄호 이렇게만 쓰면 요거는 비어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비어있는 리스트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수 이름 만들고 리스트인데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리스트 만들어 주시면 그게 비어있는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드셨으면 두 번째는요. 음, 이 만들어진 리스트 넘버스의 넘버스의 100 미만의 100 미만의
그 정수, 난수들을 정수, 난수 10개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상이라고 할까요? 0 이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정수, 난수 10개를 저장을 할게요. 하나씩 어펜드를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어펜드를 10번 호출하면 난수 10개가 들어가겠죠? 맞아요? 어펜드를 10번, 코드를 10번에 실행시키는 것보다는 반복문을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리스트 넘버스를 출력을 하세요. 자, 이 리스트 안에는 짝수가 있을 수도 있고, 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난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갈지는 몰라요. 짝수가 몇 개 있을지, 홀수가 몇 개 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넘버스의 원소들 중에서 짝수들만, 짝수들만 선택, 짝수들만 골라낸 새로운 리스트. 리스트 이름은 이븐스라고 할게요. 이븐스를 만들고 출력을 하세요. 예. 만약에 이 문제가 되면 이거를 하실 수 있으시면 무엇도 하실 수 있으실 거냐면 홀수들만 골라낸 리스트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얘는 odd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한두 줄로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이 두 번째 단계는 반복문을 써서 넘버스.append를 넘버스.append를 10번 호출하자라는 뜻이에요. 10번 호출하자. 얘는 출력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위쪽에 있는 요거를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문에서 리스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응용하시는 거는 여기 네 번째와 다섯 번째예요. 리스트의 원소를 꺼내요. 그 원소가 짝수이면 이븐스에다가 어펜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펜드 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반대로 리스트의 원소를 꺼내요. 그게 만약에 홀수면 odds에다가 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요거를 조금 응용하시는데 여기에 아마 조건식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힌트입니다. 그게 힌트고 어펜드 하는 것도 반복문을 이용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때 반복문은 range 함수를 같이 쓰는 반복문을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을 일단은 3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